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전입니다. 오늘은 6세기 말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7세기에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하는 과정까지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이 부분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가 589년에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상당히 변하게 되는데 이때 6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 외교의 모습을 십자 외교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십자가 모양처럼 생겼죠. 이 십자 외교. 고구려가 유목국가였었던 이 돌궐과 상당히 친했었고 고구려와 백제는 이 신라를 상당히 미워했었죠.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빼앗았고 신라가 백제와 동맹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해서 나눠 갖기로 했었는데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가 한강유역을 독점하게 되면서 백제 또한 신라를 이제 미친 듯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관계를 맺게 되고 백제는 원래 외와 사이가 상당히 좋았었죠. 이렇게 남북 세력으로 돌궐, 고구려, 백제, 외 그리고 신라가 이제 완전히 왕따가 되었죠.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당항성을 건너서 이제 중국 대륙과 긴밀하게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동서세력, 수나라와 신라가 사이가 이제 긴밀해졌다가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는 이 동서세력과 남북세력의 대립, 이러한 십자 외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되고 이제 주변 여러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했었지만 당시 고구려 왕은 영량왕이었었는데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은근히 중요한데 고구려가 요서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 선빵을 날렸다는 점. 그래서 이 수나라를 통일했었던 이 문제가 침략해 왔었지만 홍수와 이 풍랑의 피해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이제 113만을 출동시켜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113만은 현재 울산광역시 인구와 맞먹는데 출발하는데 무려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선발대와 후발대의 거리가 400km, 지금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출발하는데 40일이 걸렸겠죠. 이 어마무시한 군대를 출동시켜서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고구려도 대단한 게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수나라 양제가 무려 30만의 특수부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특수부대가 별동대입니다. 이 별동대 대장이 우중문이었는데 평양성으로 직접 공격해 나가라. 30만의 별동대가 이제 평양성으로 진격해 오자 이것을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었죠. 이 을지문덕 장군은 이 수나라 별동대를 평양 안쪽까지 계속 유인하면서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별동대 대장이었던 우중문에게 보낸 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책략은 땅의 이치를 다했다. 전쟁에 이미 이겨서 공이 높으니까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중문 장군도 사실 상당히 힘들었겠죠. 돌아가고 싶은데 이 돌아갈 명분을 얻게 되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군대를 어디서 해치웠느냐? 이 살수, 지금의 청천강입니다.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지날 때쯤에 이 살수의 제방을 터뜨려서 물청소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30만 중에 살아남은 자가 2,700명 정도. 이렇게 되면서 수나라 애들을 살수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던 대첩, 바로 612년의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 양제는 이후에도 고구려를 계속 공격해 왔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이러한 대외 원정과 토목 공사를 통해서 국력을 상당히 잃게 된 수나라는 건국된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당고조 이연에게 결국 멸망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문을 닫게 됩니다. 고구려와 수나라가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고 그 남쪽 지역, 이 백제와 신라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의자왕이 641년 백제 무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하게 되는데 의자왕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의자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40여 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642년에 대야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 성주였습니다. 그리고 김품석의 부인이 바로 김춘추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딸 고타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야성이 백제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면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 기둥에 서서 사람이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상황을 삼국사기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김춘추는 이 대야성이라는 성을 잃기도 했고 자신의 가족까지 잃게 되었으니까 상당한 위기를 느꼈겠죠. 642년 신라의 대야성이 백제에 의해서 함락되던 그 해에 고구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과 대신들을 죽여버리면서 최고 권력자로 오르게 되는데 대망리지로 즉위하게 됩니다. 고구려 수상을 대대로 아니면 망리지라고 불렸었는데 망리지, 대대로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 대망리지로 즉위하게 되는데 당시 연개소문은 당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축조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유왕과 대신들이 당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취하게 되니까 이 영유왕과 대신들을 죽이고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이제 당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나가는 이 강경 노선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나라도 처음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즉위하면서 이 고구려를 쳐들어갈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연개소문이 영유왕과 대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이것을 벌하겠다고 하면서 대군을 출동시키게 되는데, 고구려의 요동성과 백암성이 함락되었지만 645년에 그 유명한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 군대를 막아냅니다. 이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 이 양만춘 장군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나라가 이 토성까지 쌓아가면서 안시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지만 이 토성까지 고구려 군대에 의해서 뺏기게 되면서 결국 당나라 태종은 군대를 돌리고 맙니다. 당나라 애들은 잘 안 씻었겠죠? 당나라는 안시성, 당나라는 안시성.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한 당나라 태종 이세민, 고구려를 어떻게 공격할까라고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신라의 김춘추가 배 타고 넘어와가지고 당나라에 와서는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체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648년 나당 동맹을 체결합니다. 신라가 굴량미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가 있으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하면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에게,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당나라가 차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나라 태종 이세민 표정이 상당히 밝아졌겠죠. 사실 신라의 김춘추가 처음부터 당나라로 건너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제가 미친 듯이 신라를 공격하니까 이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었느냐? 이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연개소문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원래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였었던 그 중령 이북 지역, 소백산맥 위쪽 지역은 원래 고구려 땅이잖아. 이 중령 이북 지역의 땅을 고구려에게 돌려준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백제 공격을 막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김춘추 입장에서는 영토를 그렇게 떼어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고구려와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 바다 건너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태종 이세민을 만나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이제 김춘추가 신라 땅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648년 1년 뒤인 649년에 당태종 이세민이 죽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죠.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 Never attack 고구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고종은 결국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리고 나당 동맹을 이끌었었던 김춘추 654년에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할 일만 남았겠죠.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1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었던 살수대첩,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었던 안시성 싸움까지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2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